날씨가 좀 힘들게 하네요. 코도 막 맹맹하고. 자, 오늘은 수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어여고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로그 근과계수 관계로 로그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쉽네요. 로그 3의 a하고 로그 3의 b를 더하면 이게 3이죠. 그러면 로그 3의 ab가 3이니까 ab는 3의 세제곱 27이겠네요. 2번 한번 가봅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반지름을 알려줬고 중심각은 세타인데 호의 길이 L이 4파이래요. L은 R 세타 알죠? R 세타. 그러니까 세타는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해서 세타를 구할 수 있고요. S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RL 알고 있죠? 그래서 2분의 1 6 곱하기 L이 4파이였죠? 그러면은 12파인가요? 자, 그래서 세타 플러스 S를 구해라. 3분의 2파이 12파이. 그러면 36이니까 38파이, 3분의 38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계형을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정역이 A가 0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함수죠. 자, 그래서 정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리고 지수함수가 있는데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그래프의 계형이 어떻게 되죠? 뭐 점근선이 y는 2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갖겠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1일 때 갖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f-2니까 f-2가 a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2가 되나요? 이게 4니까 a의 마이너스 1은 2가 되죠. a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최소값은 1을 집어넣을 때 값이니까 2분의 1에 1 더하기 1 제곱이죠. 플러스 2니까 4분의 1 플러스 2가 돼서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죠. 자, 다음은 탄젠트 함수의 계형에 관한 문제죠. 자, 탄젠트 함수가 되게 지저분한데 자, 이걸 통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계수 A, B, C, D를 결정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이 B가 주기에 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C는 이 탄젠트 함수의 평행이동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는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기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2분의 파이에서 어디까지? 12분의 5파이까지. 이게 한 주기죠. 그럼 주기가 원래 B의 절대값분의 파이였는데 B가 음수래요. 자, 이게 얼마라고요? 12분의 5파이에서 빼기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나요? 그럼 B의 절대값이 2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일단 B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A 탄젠트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서 플러스 D인데 얘를 평행이동을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마이너스 2로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C가 되나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축으로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점근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탄젠트의 점근선. 탄젠트의 점근선은 x는 2분의 홀수파이죠. 홀수파이. 자, 홀수파이를 우리가 이렇게 2분의 2n 플러스 1파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함수가 주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곱해진과 동시에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2분의 C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더하기 2분의 C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홀수파이예요. 플러스 2분의 C. 자, 여기에다 우리가 n 대신 0을 집어넣을 수 있죠. 얘는 정수니까 0, 1, 2, 3, 4. 이게 여기에 있는 점근선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12분의 5파이 이런 값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12분의 1, 11파이. 자, 그러면 n 대신 0을 집어넣는 것과 동시에 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C가 될 것 같아요. C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니까 자, 이 값이 약간 큰 값이 될 거니까 12분의 5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이 C의 값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양변에 12를 곱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3파이가 되죠? 자, 그리고 12를 곱하면 6C가 될 거고요. 여기는 5파이가 될 거고, 6C가 8파이가 되니까 C는 6분의 8파이, 6분의 8파이, 3분의 4파이가 되나요? 자, 범위에 벗어났죠. 그러면 이건 아니겠네요. 그럼 이게 12분의 5파이가 아니고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그러면 양변에 또 여기서 12를 곱하는 순간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6C는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 2파이가 되니까 C는 3분의 파이가 되나요? 자, 그래서 C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뭘 구했죠? B를 먼저 구했죠? B가 위에서 뭐였죠? B가 마이너스 2였고, 자, C는 3분의 파이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 다음 A, D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식을 좀 써놓을까요? fx를. A는 아직 모르고요. 탄젠트 B가 마이너스 2가 됐고요. C는 3분의 파이가 됐어요. 자, 그리고 D가 되는데, 자, A, D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개의 점을 발견을 합시다. 자, 6분의 파이, 1하고 또 여기가 0,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 요 식이 있네요. 자, 그러면 6분의 파이, 1을 집어넣어 볼까요?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A 탄젠트, 자, 6분의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죠. 플러스 3분의 파이 플러스 D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근데 탄젠트 0이 되면 이게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D는 1이라고 일단 구했습니다. D는 1. 자, D1 구하고 나서 또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게 0, 그러면 F0? F0은 A 탄젠트 3분의 파이 플러스 D인데 D가 1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이래요. 자, 그럼 1은 이렇게 제거가 되고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자, A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A가 마이너스 2까지 구해졌죠. 자, 그럼 한번 다 더해봅시다. C분의 C가 3분의 파이였죠. A, B, 2는 4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플러스 D.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요놈 곱하기 파이라고 그랬죠? 그럼 파이 이렇게 사라지고 플러스 D가 1이었죠? 그러면 3 곱하기 5가 돼서 15가 되겠습니다. 답은 15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절대값이 있죠. A의 절대값. 이 계산을 했을 때 2A 빼기 5가 될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A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거를 절대값을 어떻게 풀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자, 4제곱근이니까 일단 얘를 합쳐서 4제곱근 이렇게 합칠 수 있죠. A의 6제곱도 어차피 짝수고 절대값도 짝수니까 이거 그대로 합쳐서 여기 A의 절대값 곱하기 A의 절대값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A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A 플러스 2 전체의 세제곱이래요. 그럼 얘는 그냥 써도 상관없고요. 얘는 그냥 A 플러스 2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절대값 때문에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A가 양수면 여기는 4제곱근 루트, 자, 분모는 A제곱이니까 여기 A 4제곱이 되겠죠. 그쵸? A 6제곱 빼기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2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냥 얘는 A의 절대값이니까 A는 양수였으니까 A가 되죠. A 곱하기 A 플러스 2가 2A 빼기 5래요. 그러면 여기 A제곱 플러스 2A가 2A 빼기 5인데 뭔가 이상하죠? 2A가 이렇게 사라지고 A제곱이 마이너스 5. A가 양수인데 A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나요? 모순이죠. 자,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죠? 자, 위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수가 되면은 4제곱 루트 이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인데 어차피 A의 제곱이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이 식이 뒤에는 A 플러스 2 그대로 될 거고요. 이 식이 어차피 A 제곱이니까 4제곱 루트 A의 4제곱이 되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풀릴 때 A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풀려야 되죠. 근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2A 빼기 5가 되겠죠. 넘어가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가 되나요? 그래서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A는 음수라고 그랬죠 지금 범위가. 그래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x하고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 자, 얘 이렇게 보면 이거 두 개가 원점 대칭인데요. 원점 대칭인 게 얘가 y축으로 m만큼 올라가면은 원점에서 y축으로 m을 갔으니까 뭐 대칭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칭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자, PQ 교점이 있을 텐데 이 두 교점 PQ의 중점이 0,4분의 5가 될 때 PQ X좌표의 곱을 A라 할 때, 자, 이런 문제는 기하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자, 어떻게 방정식으로 푸느냐? 2x하고 2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하고 이 방정식을 풀어서 두 근을 구하는데, 일단은 두 점을, 이 교점을 x1, x2로 하면 P점의 좌표를 x1, y좌표를 여기에다 집어넣는 게 낫죠. 요식보다는. 요식도 되겠지만 얘는 뒤에 m이 있으니까 좀 지저분해서 2의 x1 이렇게 잡는 게 낫겠죠. 자, q는 그럼 어떻게 돼요? x2, 2의 x2가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이거의 중점의 좌표가, 중점이 원래 2분의 x1 더하기 x2죠. 그리고 2분의 2의 x1 더하기 2의 x2가 되는데 이게 0,4분의 5래요. 얘랑 같대요. 자, 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가 2의 x고 얘는 마이너스 2의 x분의 1인 거죠. 자, 그러면은 2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하면, 뭐 t는 양수일 거고요. t는 마이너스 t분의 1 플러스 m이니까 양변에 t를 곱하면은 2차 방정식이 나오죠. 자, 넘어가서 마이너스 m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t1, t2가 어떻게 되느냐? t1이 2의 x1이 되는 거고 t2가 2의 x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t1 더하기 근과계수 관계를 통해서 2의 x1 더하기 2의 x2 요 놈의 값이 두 근의 합인데 이게 m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얘가 얘랑 같다고 그랬는데 얘 2로 나눈 값이 4분의 5래요. 그럼 m은 뭐가 되나요? 2분의 5라는 게 너무 쉽게 계산이 되나요? 자, m은 2분의 5가 되겠죠. m을 일단 구했어요. 그러면은 m은 2분의 5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 다음 a를 구하라 했는데 pq x좌표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죠. x1 곱하기 x2. 자, 얘는 그냥 m을 구했으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2를 곱하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이니까 어떻게 되죠? 2, 1, 1, 2에서 둘 다 인수분해를 하면 뭐 2분의 1하고, 그러니까 t가 2의 x였죠. 이게 2분의 1과 2가 나왔어요. 그럼 x1, x2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거죠. 자, 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자, 그래서 2m 플러스 a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m 하면은 잠깐 2분의 5였죠.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번이죠. 삼각함수를 배우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동경을 배우고 그 동경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되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이 세타의 범위가 원래 이게 3, 4분면이지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관계를 볼 때는 작은 각 1, 4분면에 세타가 있어. 이걸 관계 생각을 하고, 이거의 원점 대칭으로 이렇게 있어. 이게 세타, 요거는 7세타, 요 관계에서 이렇게 7세타가 되면 이게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요게 돼. 요 선은 2m 파이 플러스 파이야. 이 관계를 통해서 이걸 푸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4, 4분면 각이라 했지만은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1, 4분면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있는데 요거의 동경이 세타야. 그러면 이렇게 큰 게 이게 7세타가 될 텐데, 그러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여기 세타면 이거 막국지각에 의해서 요게 각이 같으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갔다는 것은 이 세타를 뺀 거죠. 빼면 요 선이 되는데 이 선은 2m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2m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고 n은 정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세타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6분의 2m 파이 플러스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n은 정수인데 이 정수값을 조절해서 이 사이에 있는 세타를 결정하면 되겠죠. n이 얼마쯤 되면 될까요? 3 정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2 정도 집어넣으면 6분의 4, 6분의 3 집어넣어야지 6분의 6파이 플러스 파이가 돼서 6분의 7파이가 되죠. 자, 세타는 이렇게 6분의 7파이가 될 것 같아요. 자, 6분의 7파이가 되는데,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곱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이런 것들은 각변환할 때 좀 귀찮으면은 2파이를 더하면 2분의 3파이죠. 이렇게 본인이 편한 대로, 물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요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아니 2분의 파이, 이게 2분의 3파이하고 동일한 동경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각변환을 하면 코사인은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거고 이거를 4, 4분면으로 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사인 세타가 되는데 2, 4분면이니까 그대로 플러스가 될 거고요.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인데 2분의 3파이에서 세타를 뺐으니까 3, 4분이니까 그대로 되죠. 부호가 바뀌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풀 건데 사인 6분의 7파이는 어떻게 되죠? 자, 사인 6분의 7파이에다가 탄젠트 6분의 7파이, 탄젠트 6분의 7파이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자, 사인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다 알죠? 어떻게 계산해요? 얘는 3, 4분면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인데 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탄젠트 6분의 7파이는 6분의 7파이, 얘도 3, 4분면의 탄젠트 6분의 파이니까 3, 4분면의 탄젠트는 플러스라고 보고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거 루트 3분의 1. 자, 역수하면 여기가 루트 3이 되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그 함수의 개형에 대한 문제죠. 자, fx는 로그, 밑이 a인 로그 x가 되고 g는 밑이 b인 로그죠. x가 1보다 큰 구간에서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대요. 그러면 그 모양을 우리가 한번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1보다 큰 쪽에서요. 1이 여기 있는데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1보다 클 때는 이게 fx라면 이렇게 gx가 될 때 이게 fx, 이게 gx. 자, 이런 꼴도 하나 있을 거고요. 하나는 둘 다 0보다 0과 1 사이일 때 그럼 fx가 이렇게 될 때 gx가 이렇게 되면은 fx가 gx보다 위에 있죠. 여기가 fx, 이게 gx. 자, 근데 하나 꼴이 더 있죠.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꼴이냐?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fx는 이렇게 되고 gx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의 위치를 대소관계를 판단하려면 y는 2라고 만나는 이 점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로그 ax였으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y는 2라고 만나는데 이 값들이 a, b가 되는 거죠. 자, 어디가 a예요? fx의 밑이 a니까 여기고 여긴 b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y는 2라고 만나는데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니?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ax하고 로그 ax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a, 1을 지나니까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이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b가 1보다 크다 하면, 자, b가 1보다 큰 케이스는 어떤 거죠? 이 케이스밖에 없죠. b가 1보다 큰 케이스. 자, 이 케이스에서는 b가 1보다 크면 a도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쵸? 자,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0과 1 사이일 때, a가 0과 1 사이인 것은 이 케이스밖에 없네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근데 b도 0과 1 사이인데 분명히 a보다 b가 오른쪽에 있죠. b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크다, 이거 반대죠. b가 a보다 작다? a보다 b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자, a, b 두 개를 곱해서 1보다 작대요. a, b 두 개 곱해서 1보다 작다는 얘기는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은데, 자, 그 중에서도 이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 중에서도 곱해서 1보다 작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값을 어떤 게 더 가파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곱해서 1이 된다고 하면 이게 2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된다고 하면 2고 여기가 2분의 1이 된다고 하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정확하게 대칭이 되겠죠. 정확하게 대칭. 그쵸? 자, 그런데 잠깐만요. a, b가 1보다 작다 하면은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2분의 1,1을 지나지 않고 3분의 1,1 막 이런 식으로 지나니까 더 이렇게 x축에 달라붙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좀 그런가요? 이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이 문제만 푼다고 하면 AB가 1보다 작다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A는 0과 1 사이가 아니고 무조건 1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어떻게 된다? AB가 1보다 작으면 자, 이 아래 그래프가 그러니까 로그 BX 그래프가 더 X축에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라붙는다. 이렇게 생각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반포고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있었죠. 똑같은데 이제 반포고는 좀 더 어렵게 변형이 돼서 막 불규칙까지 해가지고 개수를 세기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얘는 아주 심플하죠. 자, 보자마자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보자마자 이걸 딱 보자마자 그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거리의 제곱이구나.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는 P1일 거예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코사인 2세타 컴마 사인 2세타는 요즘 P2가 되겠죠. 사인 2세타.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2세타의 제곱하고 사인 세타 빼기 사인 2세타의 제곱을 하면 이게 P1, P2의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으면은 만약에 요렇게 요 길이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요 길이의 제곱. 그럼 요 길이가 되면 여기에 직각이 되니까 이 지름의 제곱이 되나요? 지름의 제곱. 자,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P1, P2 길이의 제곱하고 P1, P7의 길이의 제곱을 하면 지름의 제곱. 그러니까 지름이 지금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죠? 1,0을 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름이 2니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4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아니고 얘랑 뭐랑 더해지면 코사인 세타 P7은 코사인 7세타죠. 코사인 7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빼기 사인 7세타의 제곱.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P1, P7의 제곱이 되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계속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도 보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세타3, 그러니까 얘 두 개의 합은 어떻게 되죠? 얘 두 개의 합은 요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 뒤에 보면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8세타의 제곱하고 사인 세타, 사인 8세타의 제곱 이렇게 하면 또 이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자, 얘랑 하면 또 이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랑 하면은 또 이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지금 요게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요게 하나 남았죠. 요 길이의 제곱이 하나 남았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길이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름의 제곱 이거 하나가 있었고요. 맨 처음에 하나 이게 있었고 둘, 셋, 넷 요까지는 5개인가요? 그러니까 2의 제곱 4가 5개가 있죠. 그래서 20이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세 자연수 PQR이 있는데 양수 ABC와 관계식이 이러는데 갑자기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이 자연수 얘기가 있으면은 마치 노가다 같은 느낌? 자, 노가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하나씩 카운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A의 P분의 1이 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P분의 1은 로그 A의 6이 되는 거고 지금 P 더하기 Q 더하기 R 그러면 이건 바로 P는 로그 6의 A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봅시다. B의 2Q분의 1이죠. 이게 6이라고 했으니까 2Q분의 1은 로그 B의 6이 되고 2Q는 6이 되고 로그 6의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의 3R분의 1 그러면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3R은 로그 6의 C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알려준 게 A, B, C를 알려줬죠? 요 식을 그대로 밑이 6인 로그를 쓰면 8분의 1 로그 6의 A, B, C가 얼마예요?
36은 6의 제곱이니까 2가 되죠. 자,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1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얘기가 뭐냐? 로그 A 더하기 로그 6의 A 더하기 로그 6의 B 더하기 로그 6의 C가 얼마라고요? 16이라고, 16. 자,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런데 한번 봐봅시다. 로그 6의 A가 얼마예요? P죠. 이게 뭐죠? EQ죠. 이게 3R이죠. 그러니까 P 더하기 EQ 더하기 3R이 16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자, 이 식을 알려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또 관찰을 잘해야 돼요. 이제 노가다를 할 건데 문제를 잘못 읽으면 틀려요. 1이 아닌 세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이 아닌 세 자연수는 어디서부터 될 수 있어요? 2부터 될 수 있죠. 이런 숫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이 값이 그러니까 개수가 크니까 큰 게 작을수록 최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제일 작아지려면 일단 R을 2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P 플러스 EQ는 자, 여기 6이 되니까 1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이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최대가 되려면 얘가 제일 작으려면 Q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Q가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4가 되니까 P는 6이 되나요? 자,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10이 되겠죠. 이거 말고 Q가 만약에 3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P는 얼마가 되죠? 2, 3은 6이 되니까 P가 4가 되죠. 이렇게 됐을 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뭐가 돼요? 9가 되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이렇게 해서 10이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양수 AB에 대해서 3분의 2의 A제곱하고 2분의 1의 B제곱이 같을 때 또 A 플러스 B가 로그의 9일 때 A의 B제곱을 구해라. 여기서 A, B를 어떻게 결정하라는 얘기겠죠. 이 방정식을 풀어서. 자, 그런데 2는 여기가 3의 A제곱분의 2의 A제곱이고 여기는 2의 B제곱분의 1이죠. 그런데 A 플러스 B가 보이니까 이렇게 곱할까요? 그럼 2의 A 더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은 2의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게 3의 A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A 플러스 B가 로그의 9래요. 그럼 이게 2의 로그의 9니까 9가 되죠. 그러니까 A가 바로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A가 2가 된과 동시에 B는 어떻게 구할까요? A 대신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를 집어넣으면 2의 2 플러스 B,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의 B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9가 되니까 2의 B제곱은 뭐 4분의 9가 되나요? 그럼 B는 로그 2의 4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A의 B제곱을 구하래요. A가 2가 되고 B가 로그 2의 4분의 9죠. 자, 그래서 얘랑 자리 바꿈을 하면 4분의 9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로그 3분의 1의 x가 3분의 1 x면 3분의 1, 1을 지나면서 이런 함수죠. 자, 로그 3분의 1의 x가 3의 x 0,1을 지나고 1,3을 지나는 요 그래프. 3분의 1 x는 0,1을 지나고 1,3분의 1을 지나는 요거죠. 자, 이거 두 개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고 아니 얘랑은 역함수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 교점이 y는 x 선상에 있을 거고요. 자, 이 만나는 점을 각각 x1, y1, x2, y2라 했을 때 또 3분의 1의 x랑 로그 3의 x랑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x3라 했을 때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볼까요? 얘가 x1이고 요게 x2가 될 거고요. 여기가 x3가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구해보라는 얘기죠. 일단 이거 관찰할 때 봅시다. 그래프를 그릴 때 정확하게 그리면 많은 게 보여요. 자, y는 2라고 만나는 요 점의 x좌표 요거 이게 로그 3분의 1의 x죠. 그러니까 이게 값이 얼마가 되죠?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3분의 1. 자, 분명히 여기에 있는 게 x1이었죠. x1이 3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x2였죠. x2 이 교점. 이 x2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y는 x가 있는데 y는 x하고 만나는 이 교점이 그러니까 x1, y1 이렇게 돼 있지만 x1, 아니 x2, y2 이러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x2하고 y2는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가 x3가 될 거예요. 요 점의 좌표.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얘랑 요 점은 어떻게 되죠? 이 교점들 사이의 관계. 이게 y는 x에 대한 대칭인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x1, y1이었고 여기가 x3, y3였는데 자, 사실 얘랑 이 함수 로그 3의 x랑 y는 3의 x랑
역함수였죠. 자, 그리고 이게 3분의 1의 x랑 얘는 로그 3분의 1의 x랑 역함수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도 역함수 관계다. 그러니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기억은 3분의 1과 x2가 1 사이에 있으니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은 한번 봐봅시다. 니은은 뭐라고? 이거 두 개 역함수 관계니까 x1하고 y3하고 같겠죠. y1하고 x3가 같겠죠. 그러면은 x1, y1 이거 두 개 곱한 거랑 이거 두 개 곱한 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디귿을 보면은 이거 간단하죠. 어떻게 돼요? y1을 넘기고 y1은 x1, y1은 다 끼리끼리 만들어야죠. y1분의 x1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x2분의 y2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y1, x1과 근데 y1, x1이 뭐하고 같아요? y1이 x3하고 같으니까 이게 x3, y3라고 할 수 있죠. 이거와 0,1 사이의 기울기인가요? 자, 그리고 똑같이 얘는 0,1과 x2, y2 사이의 기울기가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아래로 볼록인 직선인데 0,1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x3, y3 사이의 기울기는 요 기울기가 될 거고요. 자, x2, y2는 요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x3, y3 사이 이 기울기가 얘보다 큰 거죠. 이런 관계인 거죠. 이런 관계. 자,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다음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로그 4의 m 플러스 로그 4의 2로그 2의 m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작은 순서대로 차례대로 했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로그 4의 m 진수끼리 이렇게 곱하면 2로그 2의 라지 m. 자, 요게 자연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 로그를 풀면 m 곱하기 그러니까 2m 곱하기 로그 2의 m이 4의 자연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4의 자연수 제곱이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랑 곱해서 4의 거듭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가 2의 배수 관계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 관계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라잼이 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로그의 2m은 로그의 2는 2가 되니까 이거 4가 되나요? 자연수가 1이니까 이거 되죠. 그러니까 얘는 되니까 이게 여기서 m의 값을 a1이라고 했으니까 a1은 이 m의 값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 되니까 m이 2의 거듭 제곱 2의 또 그 나온 값도 2의 거듭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2의 2제곱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오면 2가 일단 있고 m이 2의 2제곱이 됐고 2의 2제곱에서 2가 나오니까 얘도 4고 4니까 4의 제곱. 그러니까 a2도 2의 제곱해서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되는 게 2의 2 나오는 것도 2의 거듭 제곱으로 나와야 되니까 2의 여기가 뭐 3제곱 이런 거 안 되고요. 2의 거듭 제곱으로 나오니까 2의 4제곱 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2의 4제곱.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2이고 여기는 2의 4제곱이 됐어요. 그럼 얘가 4가 나오는데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얘가 2의 7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4의 자연수라는 것은 2의 짝수 거듭 제곱이 돼야 되죠. 홀수 거듭 제곱이 되면 안 되죠. 자, 이 경우는 안 되고요. 자, 그러면 m이 2의 8제곱이 되면 어떨까요? 2의 8제곱. 2 곱하기 2의 8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8이 되니까 2의 세제곱이 되나요? 2의 세제곱, 4제곱, 2의 12제곱이 되니까 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A3가 2의 8제곱해서 우리가 A1, A2, A3를 다 구했나요?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였으니까 여기는 2였고 여기는 4였고 여기는 2의 8제곱 256인가요? 자, 더하면 26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로그 함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왼쪽에서도 선생님이 이 앞에 문제에서도 이런 게 하나 있었죠. 대칭인데 이렇게 하나 푸는 게 있었죠. 어디 있었더라?
아, 그쵸. 이런 것도 보면 이거 두 개 보자마자 원점 대칭인데 y는 n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원래 원점이었는데 얘가 n만큼 갔으니까 0,2분의 m에 대하여 대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도 편하죠. 그걸 알면은 이 4분의 5를 계산할 때 m이 2분의 5라는 게 바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점의 중점도 이 대칭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0,2분의 m이었죠. 이거하고 두 점의 중점하고 똑같아야 돼요. 0,4분의 5. 그러니까 m이 2분의 5 이렇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 아까 그냥 계산으로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관찰을 해서 풀어야 되죠. 자, 로그 2의 x랑 이 함수를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그래프가 로그 2의 만약에 마이너스 x분의 1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랑 얘랑은 서로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갔고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로그 2의 x를 어떻게 된 거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그리고 얘도 로그 2의 1-x를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x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x를 아니 마이너스 x를 관계가 원점 대칭인 이 두 그래프를 똑같이 1,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무조건 1,3에 대하여 대칭이겠죠.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풉시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1,3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그러면 1,3에 대하여 대칭이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는 로그 그래프, 로그 함수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게 1,3이 있는데 여기가 A, B, C, D 여기에 A, B가 있고 여기에 C, D가 있는데 이게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야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죠.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이 어쩔 수밖에 없이 이 1,3에 대하여 대칭이 될 거고요. 이렇게 두 점도 1,3에 대하여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대충 A, B, C, D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로그 함수는 그리지 말고 일단 이 점이 대칭점이 1,3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갑시다. 이게 1,3이에요. 자, A, B, C, D를 구할 건데 자, 그 다음 A, B, D의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얼마래요? 3분의 5래요. 자, 무게중심 A, B, D 지금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3분의 5래요. 그러면은 이게 중선이었으니까 얘를 3등분한 점 여기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있겠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x는 1이라는 좌표인데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요 점의 x좌표가 그냥 그러면 나올 수 있나요? 자,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되죠? 여기가 1이었는데 여기가 3분의 5가 됐대요. 이 간격이 얼마죠? 자, 근데 이게 1대2가 되니까 요 간격도 1대2가 돼야 되죠. 그럼 요 간격이 지금 3분의 2니까 여기는 3분의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3분의 4를 더하면 여기가 3이 되나요? 그럼 A점의 좌표는 X좌표가 3이 되겠죠. Y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대입하면 나오죠. 이게 어디를 지나요? 자, 로그 2의 x-1 플러스 3을 지나니까 로그 2의 3 빼기 1 빼기 3이니까 4가 되겠죠. 4. 자, 이렇게 해서 3,4라고 B점의 좌표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알려준 게 뭐냐? ACD 어떤 삼각형이죠? ACD면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또 이게 중선이니까 이걸 3등분한 요 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죠? 6분의 5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3등분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6분의 5래요. 6분의 5.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죠? 6분의 1인 거죠. 요 간격이 6분의 1이니까 여기 간격은 6분의 2가 돼야 되죠. 6분의 2. 그럼 1에서 여기가 1이었는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빠졌으니까 여기가 요점의 좌표는 x좌표가 2분의 1이 될까요? 자, 2분의 1이 되겠죠. 자,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어디를 지나요? 요 그래프를 지나죠.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2분의 1. 그래서 여기도 4가 된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나요? 대입하니까. 그쵸. 이게 4가 된다는 걸 찾았어요. 여기도 4가 되고.
오, 높이가 똑같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뭘 구할 거냐? 이렇게 되면 이제 점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게 1,3에 대해 대칭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이게 1,3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냥 보이죠? 몇이죠? 자, 더해서 2로 그러니까 이놈 두 개 더한 게 요놈의 두 배가 돼야 되니까 2에서 2분의 1 빼니까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3인가요? 자, 그리고 자, y좌표는 얘랑 더해서 두 배가 되는 게 아니 2로 나눈 게 3이 되니까 6이 돼야 되니까 이게 2가 되나요? 자, 그래서 b점의 좌표도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하고 이 중점 이걸 구했죠. 중점을 5라고 해볼까요? 이게 1,3이었고 a는 3,4였고 b는 2분의 3,2였죠. 자, 그런데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외심 구하는 거죠, 외심. 외심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쓰려고 해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걸로 할까요? 요 놈 가지고 할까요? OA. 이놈의 중점은 얼마죠? 더해서 2로 나누니까 0이 될 거고요. 아니 2로 나누니까 2가 될 거고요. 자, 요놈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7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놈 둘 사이의 기울기는 3 빼기 1분의 4 빼기 3이니까 2분의 1이었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구해지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7이 되니까 계산 좀 해볼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4는 2분의 8이니까 2분의 15. 일단 이렇게 직선을 하나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A, B의 중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요 두 점의 중점?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자, 3이니까 6. 2분의 9, 4분의 9인가요? 중점의 좌표는? 자, 그리고 4하고 2의 중점 더해서 2로 나누니까 6이니까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3 빼기 2분의 3은 2분의 3이 될 거고 4 빼기 2는 2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3분의 4가 되나요? 3분의 4? 자, 그러면 요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x 16분의 39, 27 여기는 48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16분의 60, 75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랑 연립해서 교점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중심의 좌표가 되겠죠. 교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5 자, 얘랑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16분의 75 양변에 16을 곱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32x가 될 거고 16 곱하면 15 곱하기 8이 되죠. 8, 5, 40, 120이나요? 8이는 8. 자, 16 곱하기 마이너스 4, 3, 12x가 될 거고 여기는 75가 되겠죠. 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0x가 되겠죠. 32에서 11을 빼니까 여기 75를 빼면 45죠. x는 20분의 45니까 5, 4, 20, 5, 9, 45, 4분의 9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x좌표는 4분의 9. 자, 4분의 9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9 플러스 2분의 15. 자, 그럼 2분의 9에다 2분의 15를 하면 2분의 6이니까 3이 되나요? 자, 그래서 4분의 9, 3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4 곱하기 a 곱하기 b죠. 그럼 9 곱하기 3에서 27.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네요. 자, 15번으로 가봅시다. x가 0과 2 사이일 때 자, 사인 제곱 m 파이 x 빼기 2 코사인 m 파이 x 빼기 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fn이래요. 그리고 f1 더하기 f4 빼기 f5를 구하래요. 자, 그럼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좀 관찰을 할까요? 이게 사인 코사인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사인 제곱 m 파이 x를 코사인 제곱 m 파이 x로 바꾸겠죠. 그러면 얘가 4 빼기 4 코사인 제곱 m 파이 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코사인 m 파이 x 빼기 3. 자, 요거 두 개 하면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1 곱하기 m분의 5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만 반대로 넘깁시다. 반대쪽으로. 그러면 4 코사인 제곱 m 파이 x
플러스 2 코사인 n파이 x 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치환하는 순간 2차 방정식이죠.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이게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근이 됐을 때 또 이 코사인 n파이 x에서 근이 어떻게 갔는지 그 관계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근데 이걸 전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1, 4, 5만 구하면 되니까 1, 4, 5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사인 n파이 x를 일단 t로 치환해 봅시다. t로 치환하면 4t제곱 플러스 2t죠. 축이 어떻게 돼요?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그러면서 2차 함수가 될 건데 자, 마이너스 여기가 4분의 1이었어요. 자, 그런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자, 마이너스 1은 이쯤 될 거고요. 1은 요쯤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 값이 얼마가 되는지 하나씩 구합시다. 자, 최소값은 여기는 값이 얼마일까요? 자, 이때의 값하고 이 마이너스 1일 때 값하고 1일 때 값, 이 세 개의 값을 일단 구해놓고 생각을 할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게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쓸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 빼기 2가 돼서 2가 되나요? 2를 집어넣으면 6이 되나요? 자,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유효해요? 자, 여기서부터 그래프는 요만큼만 유효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값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어디다 또 비교를 해야 되죠? 코사인 n파이 x에다 비교해야 되죠. 자, 근데 코사인 n파이 x도 관찰을 해봅시다. 코사인 n파이 x인데 요놈의 주기는 어떻게 되죠? 주기는 n파이분의 2파이니까 주기가 n분의 2가 돼요. 그러면 x의 범위가 지금 0부터 2까지잖아요. 그럼 몇 주기가 있어요? 몇 주기? 자, 2를 간격이 있는데 한 주기가 n분의 2니까 이거는 n 주기가 그려지죠. n 주기. 자, 그 중에서 한 주기만 한번 그려볼까요? 한 주기.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한 주기만 한번 그려볼게요. 한 주기를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F1부터 한번 구해보려고 노력할까요? F1이라고 그랬으니까 n이 1인 거죠. n이 1이 되면 요 값이 어떻게 되죠? 이 그래프랑 요 값. 요 값은 y는 1 더하기 1이 들어가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1 들어가면 짝수가 되고 5가 되죠. 그럼 6이 되겠네요. 그럼 y는 6과의 교점이잖아요. y는 6. 교점은 딱 얼마가 돼요? 1이 되겠네요. 뭐가 1이에요? t가 1인 거죠. t가 1이라는 얘기는 t가 코사인 n이 1이었으니까 파이 x죠. 이게 1이 돼요. 그럼 y는 1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되니까 y는 1하고 만났으니까 두 개가 만나네요. 두 개. 그리고 한 주기밖에 없으니까 딱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F1은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F4를 구하기 위해서 n 대신 4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n이 4면 어떻게 되죠? y는 자, 여기에다 집어넣는 잠깐만요. 이게 사라져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1 더하기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4분의 5가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자, 마이너스 4분의 1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그 x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나요?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t는 코사인 n파이 x였는데 t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t가 뭐였냐라고 얘기하면 코사인 4파이 x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이 정도의 값일 건데요. 이 정도의 값. 그러면 근이 한 주기에서 두 개가 생기는데 n이 4면 네 주기가 그려지는 거죠. 네 주기. 근데 한 주기당 두 개의 값이 있으니까 F4는 8이 되나요? 자, 이렇게 F4를 구할 수 있겠죠. 자, F1은 2였고 F4는 어떻게 됐어요? 8이 됐죠. F5를 한번 구해봅시다. F5. 자, n이 5가 되면은요.
자, 우변이 어떻게 되죠? t는 이렇게 해서 저 함수는 어떻게 되죠? 함수는 5가 되면 1 플러스 5가 되면 플러스가 되죠. 5분의 5가 되니까 2가 되겠죠. 2. 자, 2가 되면은 여기 2하고 맞나요? 이게 y는 2예요. 그럼 교점이 마이너스 1이 있고 하나가 더 있죠. 양수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점이 하나 있을 거고 얘가 사실 뭐 정확하게 뭐 마이너스 1인가 얘가 얼마인지 알 수도 있어요. 대칭이니까 양수쯤 될 건데 요쯤 된다고 칩시다. 값은 구할 필요 없고. 그럼 한 주기에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기죠. 주기당 그러니까 F5를 구하는 건데 주기당 3개가 생기는 건데 5주기가 그려진다고 그랬죠. n주기가 그려진다 했으니까. 그럼 3호 15. 15라는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F1 더하기 F4에서 F5를 빼는 거죠. 자, 그래서 2 더하기 8 빼기 15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죠. 자, 서술형 1번입니다. A의 제곱이 7이고 B의 5제곱이 13이고 C의 6제곱이 15일 때 A, B, 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된다. 이 숫자들이 다 서로소죠.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어요. 그럼 각각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A는 7의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B는 13의 5분의 1제곱이 될 거고 C는 15의 6분의 1제곱이 돼요. 이거에 A, B, C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7의 2분의 n제곱이 되고 13의 5분의 n제곱이 되고 15의 6분의 n제곱이 되니까 이게 각각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n은 2, 5, 6의 최소 공배수의 이 배수가 돼야지 자연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최소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네요. 최소 공배수 구하면 얼마죠? 이거 30이라는 게 보이죠? 다음 그래서 30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로그 부등식이죠. 그럼 제일 먼저 진수 조건에 의해서 fx가 0보다 큰 거, x가 1보다 큰 거 이거 먼저 결정을 하는 게 낫겠죠. fx가 요 이차함수였으니까 0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그리고 x는 1보다 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사이에서만 보는 거래요. 그럼 맨 처음부터 1부터 7까지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수직선에다 표현을 하면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7이 있다고 치면 1부터 7까지만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였어요. 1부터 7까지만 가지고 자, 이렇게 계산할 거였는데 이제 로그 부등식을 푸는데 로그 3의 fx 얘를 반대로 넘길까요?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3의 x-1인데 여기도 로그 3의 x-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x하고 x-1하고의 관계만 보면 되죠. 이게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는 바뀌지 않고 x-1보다 크면 되겠죠. fx가 이 이차함수가 x-1보다 큰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4부터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4가 있을 건데 4부터 뭐 이 아래쪽 여기까지 값이 되겠죠. 그러면 표현하면은 여기서부터 4까지가 되니까 겹치는 범위가 4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가 얼마였죠? 잠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죠. 이렇게 채워지는 거고 여기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기가 1부터 7까지였고 여기는 4고 여기는 알파까지죠. 그럼 겹쳐지는 범위가 여기니까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났다. 이렇게 풀겠죠? 자,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겠죠. 답은 그러면 9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은 2차, 그러니까 얘를 치환했을 때 2차 부등식이 어떤 정의역이 정해진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EX를 일단 T로 치환하죠. EX를 T로 치환했을 때 2차 부등식이 될 텐데요. 자, 그럼 T는 0보다 큰 거죠. 그럼 여기는 T제곱 빼기 K 곱하기 2T 플러스 5K 플러스 6이 될 건데요. 축이 K로 변하는 거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축이 지금 어떻게 돼요? T는 K죠. K인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따져야 되느냐? 0보다 큰 쪽만 따질 거예요. 여기가 0이라면 0보다 큰 쪽만 따질 거예요. 자, 이쪽 범위만 가지고 따질 건데요. 축이 그럼 왼쪽에 있을 때하고 오른쪽에 있을 때 사고가 달라지는 거죠. 축이 왼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이 왼쪽에 있다. 이게 0이었으니까 K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 참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축이 왼쪽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참수의 근해의 존재 유무는 필요 없죠. 0일 때 함수값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느냐 위쪽에 있느냐 이 관계죠. 그러니까 결국 F0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F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F0은 5K 플러스 6이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K가 0보다 그럼 이렇게 되면 K가 여기서 합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판별식만 의미를 갖는 거죠.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를 써봅시다. 4분의 D가 K제곱 빼기 5K 빼기 6인가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 빼기 6 K 플러스 1.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6 사이인데 범위 안에 0부터 6까지가 되나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죠? 합쳐지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자 19번으로 가봅시다. 간조일 때 간조가 뭔 줄 알죠? 이걸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죠. 간조의 반대가 만조죠. 그러니까 간조는 가장 해수면이 낮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코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치면 간조는 이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그쵸? 이때의 시간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t의 범위가 0과 24 사이에요. 그러면 먼저 주기부터 봅시다. 주기는 6분의 파이분의 2파이가 되니까 12죠. 그러면 두 주기가 되겠네. 두 주기. t가 지금 현재 0부터 24까지니까 두 주기가 돼요. 그럼 최소가 되는 것은 1번은 최소가 되는 것은 언제가 될 때 코사인 6분의 파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코사인 6분의 파이 t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6분의 파이 t가 파이가 되거나 3파이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t가 6이 되거나 18이 되거나 그러니까 6시, 18시. 18시를 오후 6시라고 해도 되나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단 1번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 해수면의 높이가 1 이하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 t 플러스 1.5가 1 이하가 된다. 넘어가면 2분의 1 이하가 된다. 코사인 6분의 파이 t가 2분의 1 이하가 된다. 이거를 그냥 암산도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볼까요? 두 주기를 그릴 건데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두 주기를 한번 그려봐요. 8개 그렸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이거 잘못했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디에 있어요? 이쯤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때 시각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 두 개 구하면은 얘는 자동으로 한 주기만큼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자, 주기가 10이었으니까 12만큼 더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코사인 6분의 파이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 t가 6분의 파이 t가 뭐가 되는 거죠? 3분의 2파이가 되거나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t는 자 4가 되거나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거나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돼요? t가 4보다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8. 그러니까 4시 4시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될 거고 이게 12시간이 더해지면 4에다 11을 더하면 얼마죠? 16이죠. 8에다 11을 더하면 20이죠. 그래서 t가 16시부터 어떻게 되죠? 20시까지. 이거를 오후 4시, 오후 8시 이래도 되고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x가 0부터 2파이까지일 때 이 코사인 사인에 관한 이런 방정식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을 때 이 최대값하고 최대값이 4 곱하기 f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3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fa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자, 코사인 있고 사인 제곱이 있어요. 그럼 사인 제곱을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2 빼기 2 코사인 제곱 x 빼기 2a 코사인 x 플러스 a 플러스 2.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2a 코사인 x 플러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될까요? 자, 이랬을 때 코사인 x를 t로 치환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 빼기 2at 플러스 a 플러스 4인데 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2차 함수가 생겼는데 자,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축을 관찰해야 되는데 축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축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세 번째 축이 마이너스 2분의 2인데 이것보다 1보다 클 때 이 세 개로 나눠서 우리가 FA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A가 지금 2보다 클 때예요. A가 2보다 클 때는 그래프를 잠깐 관찰을 해보면 자, 축이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볼 건데 축이 왼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최대값은 이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FT라고 했을 때 최대값은 FT를 안 하고 F가 있으니까 GT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FA는 이때 FA는 G-1이 되는 거죠. G-1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A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니까 3A 플러스 2 이렇게 될까요? 3A 플러스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일단 하나 구했어요. 3A 플러스 2. 자, 두 번째 T의 범위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얘랑 얘랑 사이에 축이 있을 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언제 축에서 갖는 거죠? 이 FA라는 놈이 G 뭐가 돼요? 축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자, G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a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는데 정리하면 2분의 1 a 제곱 여기가 a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a 제곱이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두 번째 식도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러면 여기 범위가 어떻게 되죠? a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이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래프가 축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최대값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FA가 어떻게 돼요? 1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거죠. G1이죠, G1. G1. 저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대충 물론 이거 가지고 그냥 방정식을 풀어도 돼요. 조건에 나눠서. 이게 뭐 4A는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근거하고 범위에 맞니?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우리 좀 멋있게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마이너스 2 사이, 아니 마이너스와 2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2가 있다고 칩시다.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2보다 클 때는 3A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이게 값이 얼마냐? 8이 되겠죠. 8. 2를 집어넣으면 8이 될 거고 어떻게 직선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3인 이런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가파른 직선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요 값이 여기가 지금 2였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여기는 8이었는데 4쯤 될 거고요. 이 4쯤 된다고 칩시다. 여기가 4. 자,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요쯤 될까요? 이런 직선이 될까요? 자, 그 사이에는 이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 2차 함수는 축이 얼마쯤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 되나요? 아니,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되나요? 마이너스 1이 축인가요? 자,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얘는 중간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랑 이 FA랑 4를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A 플러스 4분의 23 얘랑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얘는 0, 어떻게 되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0,4분의 23은 4, 7에 28, 4, 6에 24
5점 얼마니까 한 요쯤에 0, 요쯤 지날 거고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좀 완만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나니까 교점이 여기에 두 개 있다라는 게 보이니까 이거랑 이것만 가지고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어떤 거랑? 자,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였어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a 플러스 4분의 23이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자, 이거 풀면은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분의 3a가 되나요? 자,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넘으면 4분의 19가 되나요? 19. 4 약분하면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 이 넘어가면 8을 빼니까 여기 15가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자, 이래서 마이너스 5를 하나 구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차함수가 뭐였죠? 위에 보니까 2분의 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죠. 2분의 1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a 플러스 4분의 23하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하고 정리를 하면 4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a제곱 자 2a제곱 플러스 5a 빼기 7이 되나요? 자, 그래서 2, 1, 7,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네요. 자, 그러면 a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